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럼 당연히 가장 안전한 금고나 귀중품을 먼저 챙겨야 하잖아요? 네,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불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라는 집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불길 속에서 막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사들이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 기이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모순적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이한 모순들의 낱낱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딥다이브 여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흥미롭죠? 네, 오늘 우리는 2026년 3월 25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장중 업데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 완벽한 디커플링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미국 증시는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한국이랑 아시아 증시는 완전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같은 지구에서 같은 날짜에 벌어지는 일인데도 반응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같은 뉴스를 보고 있는 거 맞나 싶을 정도라니까요.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걸까요? 그 모순의 핵심에는 일단 미이란 협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오랫동안 지탱해온 유동성 장세가 맞물려 있는 거죠. 아, 유동성과 지정학적 변수요. 네. 하나의 이벤트를 두고 뉴욕이랑 아시아가 각기 다른 메커니즘으로 리스크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누가 맞고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그 온도 차이가 뭐랄까 훨씬 더 살벌하게 느껴집니다. 한국 시장은 그야말로 불기둥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코스피가 단숨에 5,600선을 회복했죠. 네, 코스피 5,651.94로 1.76% 상승하면서 5,700선까지 넘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무려 2.63%나 올랐습니다. 특히 금융, 증권, 보험 같은 금융업 섹터 강세가 눈에 띄었죠. 맞아요. 일본 니케이나 홍콩 같은 아시아 전반이 뜨거웠는데 근데 바다 건너 미국은 S&P 500이 마이너스 0.37%, 나스닥은 마이너스 0.84%로 기술주 중심으로 확 얼어붙었단 말이죠. 네, 완벽하게 대조되는 숫자입니다. 이게 마치 같은 날씨 예보를 보고 한쪽은 우산을 챙겨 나가는데 다른 한쪽은 수영복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한국 코스피 200 야간 선물까지 1.22% 급등했잖아요. 뉴욕 증시랑 완전 디커플링인데 왜 이런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미-이란 협상 불확실성이라는 똑같은 재료를 두고 시장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한다고요? 어떻게 다른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을 바로 인플레이션과 금리라는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중동이 불안해지면 당연히 유가가 튈 터니까요. 아,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그럼 미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4.35%로 상승했거든요. 이런 금리 상승은 나스닥 기술주들한테는 사실상 쥐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래 수익을 끌어다 쓰는 기업들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라는 비용의 겁을 먹은 거군요. 그럼 아시아는요? 반면 한국이나 아시아 시장은 경제 구조상 무역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최악의 전면전이나 공급망 붕괴는 피했다라는 낙관론으로 소화한 겁니다. 와, 똑같은 뉴스를 보고 아시아는 공급망 생존의 안도감으로 미국은 금리 인상의 공포로 받아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반대로 견인된 거죠. 이렇게 뜨다 보니까 왜 이런 디커플링이 생겼는지 확 와닿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아이러니한 걸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방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분위기가 안 좋고 금리 부담도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 증시 대장주인 SK 하이닉스가 무려 1,6,500원을 기록하면서 2%대 상승을 주도했단 말이죠. 10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죠. 네, 그런데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하필 이 타이밍에 미국 SEC에 ADR, 그러니까 미국 주식 예탁증서 등록을 신청했더라고요. 미국 증시 상장을 본격화한다는 건데 아, 그 부분 참 흥미로운 행보죠. 아니 미국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굳이 지금 진출하는 게 맞나요? 헤드라인 보니까 이미 하이닉스 몸값이 너무 올라서 실익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겉으로만 보면 왜 굳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계적인 나스닥의 하락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이건 글로벌 투자 기반을 확대하려는 장기적인 관점의 승부수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K 메모리를 넘어서 글로벌 AI 기업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포부를 밝히긴 했죠.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의 저수지, 즉 미국 시장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당장의 금리나 주가 조정은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아, 단기적인 꿀을 빨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파이프라인을 꽂으러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다루는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 애널리스트가 하반기에는 미국 주식이 우위를 점할 것이니 현금을 들고 저점을 기다리라고 조언한 대목이 나옵니다. 저도 그 부분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아도 결국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는 건 미국 시장이라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이런 장기적인 자본력의 중요성을 알고 움직이는 거고요. 와, 예리하시네요. 단기적인 악재보다 미국의 거대한 달러 유동성이 장기적으로 훨씬 매력적이라는 거네요. 네, 그게 숲을 보는 투자자의 시각이죠. 좋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이런 엇갈린 반응을 살펴봤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제 FICC, 원자재랑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진짜 공포와 기대가 아주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곳이잖아요.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기이한 현상, 리포트에 적힌 숫자들을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금이랑 비트코인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니, 인류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금, XAU 시세가 국제시장에서 4,500달러 선을 넘었다는 뉴스와 함께 무려 10만 3천 달러 수준을 기록했어요. 엄청난 폭등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장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나란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패와 창이 똑같은 가격표를 달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국제 유가는 또 어떻고요? 유가 변동성도 지금 극심한 상태입니다. WTI는 64.89달러를 기록했는데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하루 만에 100달러 위로 폭등할 거다. 브렌트유가 104달러 간다. 이런 급등 소식이 쏟아지고 있어요. 대체 이 혼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극도의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시장을 뒤흔들었죠. 아, 그 공격 유예 발언이요? 네, 5일간 공격을 유예하겠다는 발언 하나에 아시아 증시, 예를 들어 일본 니케이가 1.43% 상승하고 유가가 출렁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장세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은 전쟁이 날지 평화가 올지 몰라서 패닉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97.63으로 하락하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환율도 요동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느 한 방향에 베팅하는 걸 포기한 겁니다. 방향을 포기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냥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해치 수단을 다 쓸어 담는 겁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금을 사고 동시에 기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걸 대비해서 ETF 자금이 유입되는 비트코인도 사는 거죠. 와, 살기 위해서 방패도 들고 헬멧도 쓰고 심지어 옆에 낙하산까지 펴놓은 거군요. 네, 모든 방어 수단을 닥치는 대로 동원하는 극도의 패닉 바잉인 거죠. 유가가 64달러인데 헤드라인은 100달러를 경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64달러는 당장의 수급이지만 100달러는 전쟁 발발이라는 극단적인 꼬리 위험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반영된 가격표입니다. 그렇군요.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공포심이 확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제 대응 전략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죠. 네, 청취자인 여러분 입장에서 이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에서 다음 주까지 어떤 지표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걸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자료의 마지막에 있는 핵심 관전 포인트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일단 미-이란 불확실성 속에서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는 조언이 있었고요. 아까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조언이랑 일맥상통하네요? 네, 그리고 코스피 기술주는 매수 기회를 탐색하되 단기금리 상승에 대비한 해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챙겨봐야 할 구체적인 캘린더 일정이 있을까요? 주간 캘린더에 별 3개가 붙어있는 중요 지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원유 재고를 보셔야 합니다. 원유 재고요? 유가 변동성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지정학적 공포가 실제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그리고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중요합니다. 아, 노동시장이 얼마나 식었는지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 소매 판매 지표와 미국 노동부 JOLT, 즉 구인 보고서가 나옵니다. 제2홀치 보고서요? 이건 왜 중요한 건가요?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JOLT 지표가 향후 유동성의 향방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무너지면 연준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돈을 풀어야 할 테니까요. 아하! 결국 모든 게 유동성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귀결되는 느낌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봤습니다. 같은 뉴스를 두고 미국과 아시아가 다르게 반응한 디커플링 현상부터 단기 악재를 뚫고 미국 시장으로 진격하는 SK 하이닉스의 과감한 도전.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을 동시에 사들이는 시장의 혼돈까지 다뤘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의 나비 효과로 요동치는 원자재 시장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정보량이 많지만 결국 핵심은 돈의 흐름을 읽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개별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리포트에 아주 도발적인 헤드라인 하나가 있었죠. 전쟁이 끝나도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유동성 장세가 끝나가는 글로벌 주식시장. 정말 묵직한 문장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만약 돈이 넘쳐나던 과거의 유동성 마법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식이 코인처럼 24시간 거래되는 세상에 온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투자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요.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죠. 네, 이 격변기 속에서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은 무엇인지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스 자료를 통해 아주 흥미진진한 딥다이브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예리한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